네 번째 불린 기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별도로 검찰이 추가 기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의 이 카드의 의미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함께 보시죠.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모 씨에게 성남시장 수행비서였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나흘 만에 이뤄진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추가 기소입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모셨는데 그래서 검사 사칭, 나는 검사다. 근데 사실은 검사가 아니다. 와 관련해서 선거 때 나는 검사 사칭한 적 없다라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요구했다. 검찰의 혐의, 사실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때 영장 전담 판사도 이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소명이 됐다 이렇게. 소명이 된다. 예, 소명이 됐다는 것은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된다. 물론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위증죄는 자기 생각으로는 인정될 것 같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 자체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예.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대로 가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유증이기 때문에, 유증 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소명이 됐다 이런 얘기 잘 않는데 소명이 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아마 약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당황할 수가 있냐면 일단 이제 백현동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한 건이 되니까 재판에 어떤 부담이랄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증교사 자체는 백현동이나 대장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유증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따로 기소한 거죠. 그러면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재판의 어떤 가는 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은 이게 병합이 안 돼버리고 독립적으로 받으면 유증교사 자체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 전에 유증교사에서 유죄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고 총선 한다면 전에 위증교사 재판 유죄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연 전략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년 총선 전에 이 재판 유죄 문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유죄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고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유죄 받았죠? 과거에. 그렇죠. 200만 원 벌금 받았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2017년 그때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 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제가 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200만 원 벌금까지 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PD가 한 거다. 나는 누명을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발언. 당시 그 방송국 PD는 과연 PD가 사칭을 한 걸까?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저한테 뭐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추가로 질문을 메모해서 저희한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해서 끊임없이 사인을 줬었습니다. 방송국 PD는 내가 사칭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검사를 사칭하면 된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서지현 상근부 대변인, 네. 검사 사칭하셨죠? 검사 사칭했죠. 근데 왜 안 했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2017년에. 사실은 주체가 최철호 PD가 한 것은 맞다라는 것이 주체. 그렇죠. 검사 사칭한 주체가 최철호 PD가 했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재판부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서 분양 파크뷰 성남시장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지자체의 토착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에는 변호사로서 그 분양 사건을 공익성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 요구도 하고 진실을 찾는 과정에 PD분께서 찾아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PD가 먼저 이게 지금 성남시장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검사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한 겁니다. 먼저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변호사죠. 좀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결과를 위해서 하지만 절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통화 될 겁니다 하고 수원지검의 경상도 말투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 또 최철호 PD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서모 검사입니다라고 해서 그 재판부에서도 공모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아니고 벌금 150만 원 구형하고 대신에 150만 원. 공직선거법은 무죄, 공익성이 있다, 공공성이 그렇게 해서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인데 네. 이게 검찰에서 다시 20년이 지난 사건을 150만 원 구형 받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기소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2002년에서 2003년도에 판결문에 나온 것만 확인해도 검찰이 기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에서는 또 어떤 평가나 어떤 결과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유죄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 받았습니다. 네. 받았군요. 공모성은 인정되지만 주도성은 약하다. 그렇게 판결문에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2017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검사 사칭은 방송국 PD가 한 거고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재수 전 비대위원님. 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다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혐의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백현동이나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꼬리 자르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적어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사를 사칭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부인을 못한다. 그리고 게다가 사칭을 하게 된 그 경위에서 위중 교사를 했다라는 것이 녹취록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용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다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위중교사 사건은 굉장히 금방 끝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총선 전에 1심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온 카드라고 하는 것이 쪼개기 기소라고 하는 약간 궁색한 변명을 들고 왔거든요. 애초에 사건의 성질이 다르고 재판도 좀 달리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중교사를 따로 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이 쪼개기 기소를 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다투지 못하니까 기소를 두고 지금 또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명백해 보입니다. 위중교사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중교사 한 것도 녹취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부터 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진짜 사법 리스크는 지금부터 재판 리스크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그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두 가지 의문점.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받았으면서 왜 검사 사칭을 안 했다고 얘기했을까? 두 번째는 왜 증인에게 이런 전화를 했을까? 이게 바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김모 씨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해서.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러자
증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난감한 답변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결국 이 대표의 요구대로 증언을 했고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게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영장 기각 당시 사유에도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된 별도의 범죄 혐의다. 입증 정도가 높고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KBS하고 뭐 김병량 전 성남시장도 등장하고 들었다고 하면은 딱 좋다, 제일 좋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워딩이 이 대표의 워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왜 저런 전화를 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 증인에게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딱 떨어지는 유증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설마 녹음할 줄 모르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 김모 씨를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모 씨가 백현동의 뿌록화 김인섭 씨하고 26년 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섭이 형하고 나하고 친하고 이렇게 되고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백현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까지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서로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걸 녹취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녹취가 자동 녹취가 됐는지 일부러 녹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취가 됐고 사실은 아까 우리 서재원 부대님께서 이걸 검찰이 끄집어냈다고 하는데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하다가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백현동 사건 수사하다가 김인서 씨 두루두루 수사하다가 이 녹취록을 발견한 걸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걸 발견했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수사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의아한 점이 뭐냐면 다른 건 검찰의 조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냈고 이재명 대표 건 무건 수행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인정이 되니까 검찰 조작이나 소설 같다는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혐의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서 위중교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조작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작 그런 얘기를 하면 역풍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조작 얘기하면 그럼 녹취록 딱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물론 뭐 어떤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재판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리기소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분리기소 할 수 없어요. 같이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의견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이제 분리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한 거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북송금 이런 것들은 또 수원 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예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예. 두 가지인데 앞서서 그 방송국 PD 목소리도 들었지만 검사 사칭 혐의로 어쨌든 유죄를 선고받고서 왜 검사 사칭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그 증인에게 왜 전화를 걸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두 가지 의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 이제 변호인들 이야기를 듣자면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후 맥락 그러니까 전체 대화의 취지를 보자면 위정을 교사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라는 취지였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드러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서세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끝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위정교사로 해가지고 또 네 번째 기소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어떤 목표가 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거,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거 다 모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근데 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 사건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병합해가지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구속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기소를 해서 한 건이라도 빨리 1심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의 전략이 좀 수정이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딱 한 명을 정해놓고 뭐 한 20개월 가까이 그 주변을 집어놓은 그 사람 주변을 사사시 훑고 있는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 고려 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합니까?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다. 정적 죽이기의 끝판왕이다. 라는 격한 반발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